내려졌는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지 6시간 만입니다. 호우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5에서 20mm의 비가 오고 있다며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젖소들이 축사를 탈출해 길을 막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맛비가 오기 전에는 전국 곳곳에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간, 축사를 탈출한 젖소들이 시골길을 어슬렁거립니다.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목장에서 탈출한 젖소는 10마리. 40분 동안 인근 도로를 활보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젖소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붙잡혀 주유소에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차는 담장 밖에서 불길을 잡으려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경북 청도군 석류 공장에서 한밤에 난 불로 기숙사에 있던 직원 9명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과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새벽에는 충남 태안군 이은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80대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충주시 주도급에 있는 제재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일부와 지게차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4개월 넘게 지속하는 의정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범의료계 협의체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휴진 등 강경 대응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왔던 의사단체들.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정부 태도에 휴진 등 강경책을 경고하며 대응 수위도 차츰 높아졌습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의사와 의대 교수 단체들이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의협과 의협시도위원회, 의대 교수들이 모인 건데 첫 회의에서 사태 해결 방법으로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형식 의제 구분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18일 휴진 당시 14%대의 낮은 개원이 휴진 참여율과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의 휴진 철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먼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 치료와 여론을 고려해 닷새 만에 휴진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세계적인 휴진 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겠다고 휴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 대치 국면으로 환자와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시신 한 구는 추가 실종자였던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발견한 실종자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4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건 최초 사망자인 50대 한국인과 시신이 크게 훼손된 채 수습된 40대 한국 귀화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수습이 됐지만 이 시신 훼손이 심해서 당장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떠난 자식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매만지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이현정 기자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공장 앞에서 황망히 주저앉은 유가족들. 숨진 자식 얼굴 한 번 못 본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게라도 해달라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딸도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예쁜 목걸이가 걸린 게 우리 딸이라며 아버지는 시신을 보여달라고 울먹입니다. 그냥 얼굴 상태들 정신을 입사했어요. 그 목걸이 지금 걸려있을 때 들어요, 시신에. 그걸 신원하긴 안 되고, 그 목걸이만 봐면 인사 신원하긴 되잖아요. 유골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유족들의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에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고 신원이 확인된 뒤에야 그리던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마쳐서 사체별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현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는 유족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통역과 장례 절차 등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에는 일단 간이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조만간 유족들과 협의가 끝나면 화재 현장 주변에 정식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게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사기관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책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화재 하루 만에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30여 명에 달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내사에 착수했고, 수원지검 수사팀도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사망자 확인이 끝나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인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 등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피할 수 있는데, 아리셀 측은 평소 화재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대책 매뉴얼,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소방 관련 규정이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 2020년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선 당시 기소된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장 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발주처 관계자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이번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으로 1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리튬 1차 전지와 2차 전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리튬을 대체할 대체제는 없는 건지 임늘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로 흔히 가정에서 쓰는 건전지가 대표적입니다. 알칼리 건전지와 니켈 카드뮴 전지, 아연 탄소 전지 등이 있는데, 리튬 1차 전지는 수명이 길어 최근 원통용 알칼리 전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리튬 1차 전지는 스마트 그리드 계량기나 통신 장비, 카메라와 같은 소형 다전, 전자태그 장치 등에 주로 쓰입니다. 문제는 리튬 자체가 수분에 취약한데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불이 붙을 정도라는 겁니다. 리튬이 물에 닿으면 급격한 발열 반응으로 인해서 반응과 함께 주변 온도가 뜨거워지고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발생된 수소가스가 폭발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지 개발에 주로 리튬이 활용되는 이유는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같은 부피 질량 안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데다가 가벼워서 전지로 만들었을 때 휴대성까지 올라갑니다. 1차 전지로 만들었을 때는 가볍고 일회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 2차 전지로 만들면 배터리 용량 감소 없이 고속 충방전까지 가능합니다.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전지 대비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높은 에너지 용량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지는 1.5V라고 하면 리튬 전지는 보다 더 높은 3.7V 정도 전압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리튬 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과학자들은 탈리튬을 위한 대체 전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체제로 2차 전지에 해당하는 나트륨 이온 전지, 아연 공기 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전지 등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나 가격 등의 문제로 산업 현장에서 당장 선택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야당 주도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던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원내 복귀하면서 반쪽 국회 5명은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는 등 여야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하지만 고작 6분 만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모 간사 선임이 필요하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의 문제를 제기하자 기한양과 고성이 이어진 겁니다. 급기한 국회법과 함께 국회 오랜 전통인 존경하는 의원님이란 표현을 두고 기한양 섞인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동료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늘리는 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은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석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고 언론 장악 폭주 열차의 노선 이탈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오늘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으로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원구성 대치는 일단락됐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갈등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방송 3법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치 국면은 더 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서풍 영향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밤에도 오물풍선 350여 개를 날려 경기 북부와 서울에 10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6번째입니다. 북한은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 북풍이 불 때마다 오물풍선을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기상수문국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풍선을 날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북한에 유리한 바람이 계속될지 장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례적 6월 황사가 나타난 그제 서울과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에서 올해 5번째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북에서 띄운 대형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로 날아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상과 중층, 상층에서 모두 북풍이 불어야 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하강 기류가 형성돼야 합니다. 보통 저기압이 통과한 뒤 북서풍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면 이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강하면 풍선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지난 1일 2차 살포 때는 북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 충주와 제천 등 내륙, 더 남쪽인 경북 포항과 안동에까지 풍선이 날아 내려왔습니다. 1일에는 1.5km 상공에서 초속 17m에 이르는 북풍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 남한 숲이 풍선이 내려온 것입니다. 풍선과 같은 무동력 기체가 군사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의 정찰 풍선은 버스 3대 정도 크기로 센서와 태양열 전지판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 우물 풍선은 같은 헬륨 풍선이지만 크기가 훨씬 작고 탁지를 위해 저고도에서 날려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북한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도 조금씩 북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주로 서풍 내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정체전선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북풍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일시적으로 북풍이 불 걸로 보여 북한이 다시 우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6.25 기념식에 참석한 뒤 한미일 훈련을 위해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루스베크 항공모함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함재기와 각종 장비 설명을 듣고 관제타워와 비행갑판 통제실 등을 시찰했습니다. 한미 장령 300여 명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루스벨트 항모의 방한이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이자 미국 방위 공약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어떠한 적과 맞서 싸워도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교 안보 분야의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 무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늘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북러 밀착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충분히 강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굳이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개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핵무기 보유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연 간담회에도 참석해 2024년 미국 대선과 동아시아 외교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일하던 19살 청년이 숨졌습니다. 생전 청년이 남겼던 수첩에는 많은 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두고 유족과 회사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다른 언어 배우기, 살 빼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파트에서 에이스 되겠음. 19살 청년이 빼곡히 적었던 인생 계획은 더 이상 실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전북 전주의 제지 공장에서 설비를 살피던 청년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거쳐 정직원이 된 지 1년도 안 돼 숨진 겁니다. 유족은 건강하던 19살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긴 메모장은 엄마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과 하고 싶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족과 노조는 청년이 설비 안에 있던 유독가스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사가 셧다운이 한 5일 정도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종이를 만드는 그 원료 자체에서 부패가 돼서 거기서 유독가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유족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질 것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회사는 숨진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경찰과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청년의 부검 결과와 노동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강원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40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과학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를 직접 출석시켜 증거 관계와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군평 2 지하차도의 재개통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개통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참사 이후 지하차도를 포함한 오송 1교차로부터 옥산 신촌 2교차로까지 4km 양방향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지하차도 벽면을 보강하고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비를 마치고 이달 말 다시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충북도는 하루 평균 10,000대 차량이 다니는 등 상황을 고려해 정밀 진단 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던 포장마차촌이 6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철거됐습니다. 사라진 자리에는 공영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지붕을 짓누르더니 잔해물을 집어 대기 중인 화물차에 넣습니다. 부서진 가건물은 다름 아닌 포장마차.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한쪽에 30여 곳이 영업해왔는데 지난 주말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해운대 포장마차촌은 지난 1960년대 해수욕장 도로를 따라 형성됐고 한때는 3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부산시 소유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 현재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해운대구는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끝으로 영업을 마친 상인들은 철거 전날까지 내부 집기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바다에 감사하겠습니다. 30대 때부터 장사를 해왔던 70대 포장마차 상위 회장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실감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공은 자기들도 뭐 부당하고 나간 그런 기분이랄까 수많이 면회가 왔는데 좋게 아름답게 정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풀뿌리 흩어진 상인들, 일부는 쉬고 일부는 인근 미포에서 재영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이렇게 철거하게 되어서 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 생계를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일단 해당 부지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여건이 되면 주차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와이드입니다.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메달 행진을 이어간 배드민턴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학균 감독은 출전 선수가 모두 금메달 후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경기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장. 관중의 웅성거림까지 섬세하게 맞춘 곳에서 선수들이 적응 훈련을 펼칩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의 표정에선 그간의 훈련에서 비롯된 확신이 읽혔습니다. 올림픽 메달이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입니다. 안세영의 파리행 출사표는 낭만 있게 끝내겠다는 것. 무릎 부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려 올림픽 금메달로 올해를 장식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자 복식 이소희와 백하나조는 최근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의 기운을 이어갑니다. 일단 올림픽 마지막 시합을 저희가 일단 우승을 하면서 자신감도 어느 정도 붙었고 최대한 잘 준비해서 후회 없이 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을 이끄는 김학균 감독에게는 5종목 모두 금메달을 따는 것도 무리한 목표가 아닙니다. 전체 선수들이 금메달 흠뻑하고 봅니다. 역대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으로 더 많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선수단은 앞으로 파리올림픽 경기 시간에 맞춰 운동하고 식사하며 온전한 몰입에 들어갑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네,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3년 전 도쿄올림픽은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기 태권도는요, 금메달 1개 이상을 따서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힘찬 기합과 함께 돌려차기로 몸을 풉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노골드에 그치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구겼던 태권도. 파리에서는 적어도 금메달 1개는 목에 거는 게 목표입니다. 도쿄에서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던 이다빈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긴장감도 많이 생기고 조금 준비 과정도 다르다 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처음 올림픽 뛰는 것처럼 조금 그런 감정이 들어서 이번에는 도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유럽 전지훈련에서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역사적인 건축물 그랑팔레에 다녀오면서 설렘과 긴장감은 동시에 퍼졌습니다. 네, 벨탑에 오등기가 이제 딱 걸려 있는 거 보고 좀 많이 설레기도 했고 좀 되게 웅장해지기도 했고 거기서 시합 뛸 생각하니까 좀 재밌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설렌다고 느꼈고, 세계 태권도 순위 상향 평준화되면서 한국의 금메달이 당연시되는 건 옛말. 매 경기가 결승전이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요르단의 살레란 선수가 좀 두 번째 판 8강에서 만나는데 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준결승에서는 또 이탈리아 그 선수가 또 세계 랭킹 1등이라서 다 결승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역대 올림픽에서 숱한 명장면들을 남겼던 태권도는 파리에서 다시 한번 멋진 승리를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긴 다리로 상대방 얼굴을 아프게 때리는 장면을 많이 상상해서 꼭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는 8월 7일 58kg급 박태준을 시작으로 파리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우리 브레이킹 국가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파리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 선수가 있습니다. 비보이의 김홍렬 선수입니다. 김홍렬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비보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도전 정신은 연호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백기련 기자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파리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은 비보이 김홍렬. 김홍렬은 올림픽 예선전 1차 대회에서 4위, 2차 대회에서 3위에 올라 최종 2위로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국내 브레이킹의 전설 김홍렬은 대표팀에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유일한 메달리스트가 된 데 이어 유일한 올림픽 출전 선수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브레이킹 올림픽 종목에 채택됐고 그 자리에 일단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이고요. 확실하게 우리 브레이킹이라는 거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좀 더 보여줘야 되는 이제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선수가 된 만큼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 다 4강전에서 좀 져가지고 3, 4회전에 자꾸 갔거든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포디움에서. 2계단만 더 올라가. 올해 나이 40. 어린 선수들과의 경쟁은 솔직히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멋있게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네요. 이게 나이 들어서도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아직 더 경쟁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부다페스트에서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한 클라이밍 대표팀도 나란히 귀국해 각오를 전했습니다.
100%로 이제 제 몸을 준비해서 올림픽을 치르고 싶습니다.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남자 콤바인 이도현, 여자 콤바인 서채영, 남자 스피드 신은철 등 3명이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연합뉴스TV 빅기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실과 침실은 굵은 소금을 놔두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비가 그쳤을 때 틈틈이 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네, 화장실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만큼 굵은 소금보다 습줄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린 뒤 환기를 시켜주면 곰팡이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 사이사이 신문지를 걸어두면 습기와 함께 냄새 제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날씨가 더워지겠습니다. 서울과